어제 어제 하여튼 민법 공부하시느라 바쁘셨죠? 재밌지 않습니까? 저 학교 다닐 때 민법 시간이 제일 재밌었는데. 원장님 보면 코알라처럼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예, 처음에 저 아주 귀여운 얼굴이라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112페이지의 용도구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용도구역의 의의 찾으셨죠?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제 무재산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인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해 도시용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본문 포인트 소개, 용도지역의 기능을 승진한다. 이 말 없죠. 그래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승진한다. 이 말은 지구에서만 등장하는 표현이고 구역에서는 적절한 설명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에서만 용도지역의 기능을 승진시킨다. 이 말 나오고 용도구역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을 싹 무시해버리는 것이 특징이 되게 됩니다. 우선 용도구역과 관련되어 1. 개발제한구역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장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도시의 무재산 확산 방지, 도시의 무재산 확산 방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보안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목적을 시험에 내게 되면 보안 또는 무재산 확산 방지를 꼭 시험에 들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도시자연공원구역 찾으셨죠? 여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지역 주놓습니다.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도시지역만입니다. 비도시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란 말을 사용하나 봅니다. 3번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여기 수산자원은 어패류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시가 조정구역 찾으셨는데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아마 올해 시험에 내게 되면 시가 조정구역을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시도지사는 시도의사 추천했습니다.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무질서한 시가 방지 가로 해놓습니다.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가로 해놓으시고 유보기간이라 적어 놓습니다. 시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면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가로 해놓습니다.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이 필요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 시가 조정구역은 대도시장은 지정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3번 시가 유보기간 찾으셨죠? 시가 유보기간이라 하면 5년 이상 20년 이내 5년 이상 20년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두 줄 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시가와 유보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기간을 결정하는 방법은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른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4번 실효라는 말 찾으셨죠? 시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한 줄 밑에 시가화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날, 시가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날 가로 해놓으시고 다음날 추놓습니다. 효력 1년당. 그리고 2번 행위 제한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이라는 말 찾으셨는데 시가 조정구역의 도시군 계획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 조정구역 안에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 없다 인정하는 도시군 계획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공익사업인 도시군 계획사업은 시가 조정구역에 쉽게 합니까? 까다롭게 하는 것입니까? 까다롭게 한다라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고 시가 조정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 없는 도시군 계획사업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때 할 수 있다. 쉽게 한다, 까다롭게 한다. 까다롭게 한다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의 개발 행위와 관련되어 니은번 찾았습니다. 그리고 니은번의 1번 보시게 되면 주택의 증축이라는 말을 볼 수 있고 기존 주택의 면적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증축할 수 있습니다. 시가 조정구역에서는 내가 사는 집을 신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뭐만? 증축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내가 사는 집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가 조정구역에는 신축한다 못한다? 아예 못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조정구역의 규제는 심하다 약하다? 심하다라는 것을 느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두 번째 사항으로 용도 구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용도 구역도 대상, 절차, 효과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얘는 시험 나오는 게 워낙 뻔하고 어렵게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만 정리하고 진행하십니다. 우선 용도 구역과 관련되어 용도 구역은 개발 제한 구역과 시가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과 도시 자연 공원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 외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새로운 용도 구역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조례로 친설하거나 법령과 다른 추가 세분 가능한 것은 용도 지구제만 가능한 것이고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에 있어서는 조례로 용도 구역이나 용도 지역을 새로 신설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구역을 결정하게 되면 뭐만? 개시수도 네 가지만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구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는데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그린 벨트를 최초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조정 구역은 2002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인천국제공항을 영종도에 만들기로 했을 때 영종도 일대 347만 평에 걸쳐 시가 조정 구역을 지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를 새로 만들면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했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최근 열심히 지정하는 중입니다. 다만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규제가 아주 심하거든요.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는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인 공람 절차 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우리 남양주에 경기 순환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원래 남양주에 빠져나올 수 있는 인터체인지가 원래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겼거든요. 수동이라는 곳으로 인터체인지 옮기게 되었는데 원래 예정지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 표명하다 보니 그 인터체인지 위치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리한 제도가 적용되게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여기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되어 우리가 항상 봐주실 것은 그 지정권자와 지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도시의 무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며 보안상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을 흔히 그린벨트라 표현하게 되는데, 서울이나 5대 강역시의 경우는 도시가 성장, 확대할 수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그 도시 외곽에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이 되게 됩니다. 가끔 우리 허리띠 차시지 않습니까? 그 허리띠를 매는 사람이 있고 허리띠를 걸치는 분이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는 쪽인데, 공부하시다 보면 운동 부족으로 점점 몸이 불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 공부 시간이 짧아야만 원상복구하는 게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는 오래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짧게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허리띠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뭐다? 개발제한구역이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가조정구역은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저 예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하는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장은 지정권자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통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대도시장이지만 저 시가조정구역 지정만큼은 대도시장은 결정권자가 못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아마 올해 시험에 내게 되면 얘를 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이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무질서한 시가 방지입니다. 시가지의 확산 방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이고, 무제한 시가 방지란 말 쓰게 되면 그것은 시가조정구역의 지정 목적이라는 것을 꼭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2002년도에 인천국제공항을 영종도에 만들게 되었을 때 347만 평에 걸쳐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공항시설은 지금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유치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군산의 새만금 간척지에 군산 국제공항을 만들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공항은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모르지 않겠습니까?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공항이라고 하는 게 새로 만들어졌을 때 제 기능 잡아가는 게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공항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공항 주변에 여러 가지 기반설에 해당되는 도로시설이 갖춰지게 된다고 하면, 애초 공항 만들 때는 왕복 2차선밖에 안 되었고, 만약 실패한 공항이라고 하면 이건 충분한데 성공했다고 하면 저 왕복 2차선 도로를 왕복 10차선, 12차선으로 늘릴 필요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항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공항 주변에 숙박시설이나 공항 이용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상업용 건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항이 성공하게 되면 왕복 2차선이 아니라 12차선을 만들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하고 도로 확장하게 된다면 도로 설치 비용이 너무 크게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공항 제 기능 잡을 때까지 이곳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고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는 영종도 일대에 347만 평에 걸쳐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보 기간으로 15년을 결정했는데 실제 2017년 12월 말에 영종도 일대 시가조정구역이 해제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한 두 달 전쯤에 여기를 땅을 구입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때 연세가 40대 중반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에 시가조정구역이 지정되었는데 이분이 대출받아 땅 사셨거든요.
15년 동안 건물 지었겠습니까? 못 지었겠습니까? 시가조정구역에는 절대 신축 못합니다. 사람이 사는 최소한의 집도, 내가 살 집도 증축은 가능하지만 나대지에 새로 내 집 만드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고생하신 분이 계십니다. 나중에 부동산 한번 투자하셨다가 그렇게 크게 타격 입었다고 하면 부동산은 쳐다보지 않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풀렸을 때가 60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가 만나면 요즘은 인생 80시대라는데 한 10년만 전에는 100세 시대니까 앞으로 잘 사시겠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하는 이야기가 시가조정구역이 해제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분 산 땅이 종교용지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거기는 교회나 성당이나 절밖에 못 만난 그런 땅이 돼요. 뭐 세상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5년 견뎠는데 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엉뚱한 일이 당하셔가지고 고생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가조정구역은 이 공항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개발 사업을 유보시키는 것이 시가조정구역의 특징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무질서한 시가 방지라는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인 어패를 보호할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누구이다? 지도이사, 대도시장이라는 것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의 설해마을이라는 동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설해마을이 방배동에 있는 동네인데 이 설해마을 주변에 군사시설로서 정보사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거든요. 이게 최근에 외곽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군사시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군사시설이 존재하는 주변일 때는 어떤 용도로 지정한다? 공군, 공항, 중요시설 보호지구로 지정되기 때문에 그 주변일 때 대규모 개발 사업을 규제하는 용도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사 주변에는 공원이 군사용 기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원이 존재하는데 이게 빠져나갔다고 하면 그걸 계속 공원으로 놔둘 것인지 아파트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되거든요. 저 학교 다닐 때 민법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한 1950년대 대학 교수 임용되시고 그리고 책을 하나 파셨는데 그 책이 대박 터지셨거든요. 그분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을 서울에 모셔오자 했는데 부모님들이 농사 짓는 게 마음에 든다고 해서 오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960년대 이 방배동 일대는 사실은 경기도 광주시에 속해 있던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3만 평 정도를 땅을 마련해가지고 농사 지으시라고 모셔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3만 평인데 그리고 그 자리가 정보사 부지로 1910년대 결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이 정보사 용지로 강제 수용당했는데 이 정보사 부지가 빠져나가게 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는 환매권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취득했는지 취득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적 안에는 이 공원 용지 많다 작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곳이 있다고 하면 주상공록에 해당되겠죠. 그 주상공록에 해당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곳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분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저 후손들이 어떻게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소만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셨거든요. 예, 그게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파악해 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어디에만 지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만. 시가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은 지정권자와 지정목적 구분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실 것은 바로 시가조정구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선 시가조정구역과 관련되어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처럼 영원히 개발사업 안 한다? 일정 기간 동안만 시가조성 개발사업을 연기시킨다는 이야기죠. 조정이란 말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가조정구역에는 시가화 유보기간이라는 게 중요하고, 저 시가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시가조정구역의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가 어떤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저 시가조정구역과 그 유보기간을 동시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영종도 347만 평에 걸쳐 15년 동안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한 적이 있거든요. 특히 국가계획과 관계된 경우에는 누구만 지정권자이다? 국토교통부 장관만. 국가계획이라는 말 빠지게 된다고 하면 원칙은 시도의사, 예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조정구역의 지정권자였던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가조정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유보기간 동안 개발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가조정구역은 유보기간 동안 효력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치료는 유보기간 동안은 시가화 조정 구역에 효과가 발생하고 유보기간 끝나는 날, 만료되는 날, 다음 날에 효력 상실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시가조정구역 안에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5년, 10년, 15년, 20년 가능한 것이죠. 16년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만약 저 시가조정구역의 실효와 관련되어 유보기간 만료일 대신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실효와 관련되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실효는 유효, 무효, 효력 상실 이와 관계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구속력 있는 계획 아니었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실효, 이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닙니다. 도시군관리계획과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만 효력 상실, 실효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사실 공법에는 총 4군데 실효에 관한 규정 국토계획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국토계획법에 실효는 몇 군데 있다? 4개. 그 중에 하나 보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방향지시하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실효에 관한 문제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걸 잡아주셔야 되고, 첫 번째 시가조정구역과 관련된 실효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이 기반틀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을 통칭하면 뭐다? 도시군계획. 그 도시군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이라 해서 얘를 뭐란다? 도시군계획시설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군계획시설 중에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10년 아니면 20년이거든요. 만약 10년과 지목대란 말 나오게 되면 매수 청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요.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서를 결정했는데 몇 년간 사업하지 않으면 20년간 사업하지 않는다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런데 이 20년 되는 다음날이 바로 2020년 7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 만들어질 상황이라면, 예정이라면 그 도를 뭐라 합니까? 계획도로. 그리고 그 계획도로가 만들어진다 해서 지금까지 맹지였던 땅이 도로 만들어지게 되면 대주로 바뀌기 때문에 투자하셨는데 그 계획도로가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아 내년 7월 달에 해지되게 되면 그 땅은 이제 맹지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서울 강남 쪽은 1970년대에 계획도시로 개발했는데 그 계획도시로 개발하면서 공원 용지를 1000평, 2000평씩 지정해놨던 적이 있거든요. 그 공원을 나라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내년 7월 달에 해지되게 되면 그 공원 지정될 때 소유자가 살아계시겠습니까? 자제분이 계시겠습니까? 자제분이. 그분 대박 나셨을 것 같은데요. 그냥 못해도 한 뭐 1억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2000평이면. 그런 부모를 모셨어야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게 내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저 토지 소유자들 변호사 찾겠습니까? 공인중개 찾아오겠습니까? 변호사는 법률 문제, 그래 계약관계나 또는 범죄 사건과 관련되어 형사소송이나 그런 걸 담당하는 사람이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결국 중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잘 추세만 시류만 잘 타시게 된다고 하면 아마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돈벌이 제대로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지금 좀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내년 선거쯤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선거 넘어가게 되면 집권당에서도 뭔가 좀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과 관련된 규제를 좀 풀어나가는 추세가 될 겁니다. 아마 6월, 7월 하반기 국면 넘어가게 되면 좀 규제가 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의 경우는 몇 년간 사업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한다. 20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시는 게 5번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구 단위 계획 제도가 있습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장소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 하고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구역이 결정되게 되면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고 결정하지 않다면 3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지산대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각종 개발 사업에 착수해야 되는데 저 계획이 결정되고 5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다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실 사안으로 원래 이번 달에는 국계법을 3주에 딱 끝내려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처음 등장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잘 안 됐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실 것으로서 기반설 부담구역 제도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기반설 부담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저 기반설 부담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1년 이내에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1년에 수립하지 아니하면 기반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효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 기반설 부담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앞서 하나 더 보신 게 있죠. 통상 지역지구구역 지정은 임의사항이지만 딱 3가지 경우는 지정해야 한다. 그런 예외와 실효에 관한 사항이 어울리기 때문에 얘가 계속 시험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국토계획법의 실효에 대해서는 총 5개입니다. 시가조정구역의 실효에 관한 문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의 실효,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실효, 이게 2가지입니다. 주민이 입안 제한했을 때는 몇 년? 5년 내 공사에 착수할 것. 착수하지 않다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고 기반설 부담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1년 내에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날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총 5개 지문을 구성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걸 툭툭 실효에 관한 문제로 던져 넣게 되는데 우리가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얘만큼은 기간에 관한 문제 안 나오죠. 5년, 3년, 20년 이런 거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날
저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저 유보기간이 딱히 몇 년이다. 그게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의 실효에 있어서는 기간에 관한 문제 없이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날 효력 상실을 한다. 만약 이 시가조정구역은 지정 고시한 날부터 20년 되는 다음날,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1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틀립니다. 유보기간 만료일이라는 말 나왔을 때만 옳은 지문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은 사익사업입니까? 공익사업입니까? 공익사업입니다. 그리고 저 시가조정구역 안에 내가 살집 만들고자 한다면 그것은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사익사업입니다. 이런 공익사업, 사익사업 쉽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 도시공계획사업 쉽게 못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내가 사는 집을 신축할 수 있다? 없습니다. 만약 시가조정구역 안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수 있다. 신축이란 말 들어가면 틀립니다. 시가조정구역에서는 오직 뭐만? 증축 행위만 가능하다라는 것 잡아놓습니다. 그거 말고 구체적인 세세한 사항까지 시험에 내게 되면 그거는 그 문제 틀려달라고 출제위원회에서 내신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틀려주거나 아니면 잘 찍는 쪽으로. 설마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나오는 이 모든 것을 외우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거죠. 이게 시험에 나오긴 나오지만 그게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나오는데 그걸 왜 해야 되겠습니까? 제끼는 게 마음 편합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공익사업과 사익사업 다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게만 잡아주시는 겁니다.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거기까지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입지 규제 제소 구역에 대해서는 제낍니다. 올 연말에 없어질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제끼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입니다. 근데 제가 책을 써도 제끼는 거 많습니다. 근데 책을 쓸 때 제끼는 걸 안 써놓으면 책을 잘못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간혹 그 부분에서 시험문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제끼는 건 제끼시는 게 마음 편하십니다. 바로 123페이지 찾으셨죠? 여기 123페이지에 제4절 지역지구구역의 적용 특례와 관련되어 1번은 아주 나중에 우리 실력 많이 쌓이시면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저 1번과 관련된 사항이 공인중개사법 실무에서 간혹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2번 지키시고 옆에 페이지에 3번 도시군 계획시설 찾으셨죠? 도시군 계획설 찾았습니까? 보십니다.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안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안에 행위 제한. 그래서 용도 지역부터 행위 제한까지 가로해 놓으시는데 저 행위 제한을 지워버리시고 건축 제한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행위 제한 대신 건축 제한으로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행위 제한은 저 건축 제한 외에 건축 면적 자와는 건폐율과 연면적 자와는 용적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설에 그대로 적용하고 오직 뭐만? 건축 제한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은 나라에서 만드는 시설을 말하는데 우리 서울대라고 하는 도시군 계획설이 있습니다. 그 서울대는 관아산 자락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 관아산 자락에는 초등학교 만들 수 있지만 대학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대신 도시군 계획설인 대학이라면 건축 제한 규정 보존 녹지 지역 주변에도 뭐 만들고자 한다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서울대 한번 방문하시게 되면 그 부지 면적이 100만 평이라는데 건물이 대부분 3층 아니면 4층짜리입니다. 기껏 큰 건물이 몇 개 있긴 있지만 그 100만 평에 그 넓은 땅에 건물이 그 정도 있다고 하면 보전 녹지 지역의 건폐율은 얼마? 20%에 용적률 얼마? 80. 이거 지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100만 평의 넓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건물 규모가 크질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 규정 적용하고 있지만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규정은 적용한다? 얘는 그대로 적용하고 얘는 무시하고, 그래서 건축 제한 규정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위 제한이 아니라 무엇으로? 건축 제한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족보라고 되어 있는데 용도 지역 안에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에 관한 제한 규정은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건축 제한은 적용하지만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은 배제하지만 규모에 관한 제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제한은 적용하는 겁니다. 이 지문은 용도 종류가 뭡니까? 건축 제한이거든요. 그리고 규모 제한은 건폐율 용적률이거든요. 도시군 계획설에 적용한다. 이 말은 행위 제한을 모두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위 제한 모두 적용한다 해서 틀린 지문 내는 겁니다. 대신 지금 정확하게 따지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는 뭐만 배제한다? 건축 제한만 배제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졸리고 비몽사몽간이고 힘드시죠? 근데 이걸 좀 극복하시면 금방 또 자리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모두 제끼시면 132페이지에 지구 단위 계획 찾으셨죠? 우리가 국토계획법은 국토에 대한 이용개발 보존을 위한 일정한 행정계획 수립하고 그 행정계획에 따른 집행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시험 끝나면 해외여행이나 또는 국내 여행 가겠다, 그런 마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만 먹었다고 하면 그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한 것입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정한 것이겠습니까? 가겠다, 그 정도는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도 끝나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리고 함께 여행 갈 사람까지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하면 이제 여행 일정으로서 어딜 방문하고 어디에 잠잘 것인지, 그리고 그 주변에 맛집이 어디 있는지 경비나 일정 세세하게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집행 직전에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고, 이제 출발하게 되면 개발 정비 보전에 해당되는 집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방향 잡아주는 계획과 집행 직전에 수립하는 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집행 직전에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고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개발 정비 보전한다. 그 개발 정비 보전은 바로 6가지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함으로써 개발 정비 보전할 수 있거든요. 다산 신도시는 10년 전에는 농경지입니다. 그 농경지에 대해 개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개발 사업 하고자 한다면 종전 농림지역에 있던 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바꿔줬을 때만 개발 사업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다산 신도시의 개발 사업이 모두 끝나게 되면 우리 남양주 차원에서는 양정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왕숙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해놨습니다. 지금 왕숙지구 방문하게 되면 걔는 주거적, 상업적이다? 농림적, 관리적이다. 농림적, 관리적이거든요. 그러면 그 개발 사업 하고자 한다고 하면 직전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용도적?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역과 관련되고 우리 함께 보신 것은 항상 공법원 대상과 절차, 그리고 행위 제한, 우리가 그것을 따주셨는데, 여기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도시역과 관농자로 각각 구분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총 몇 개입니까? 21개인데 비도시역은
관리지역 3개 세분하는 것과 농림주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도시지역은 5개로 세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지역의 경우는 주상공로 나뉘는데 전일준이란 말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전원을 받고 주거지역 전일준 나누게 되면 그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 준주거지역, 주거지역만 총 6개입니다. 중, 일, 유, 근 4개입니다. 공업지역 전, 일, 준 3개, 노지지역 자생보 3개. 그래서 도시지역은 총 16개로 세분하고 비도시지역은 5개로 세분하게 됩니다. 그런 용도지역의 구분과 세분은 모두 법령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조례로 친들하거나 조례로 추가 세분하는 것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봐주셔야 됩니다. 특히 복잡한 도시지역이 많이 세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는 보통 복잡한 도시지역 가지고 시험에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층수 차이에 구분했던 것 기억하시고, 전용 주거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단독택 만들 수 있느냐, 공동택 만드냐, 그것 차이에 따라 1종, 2종으로 세분했던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용도지역의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절차 생략하는 게 가능하죠. 절차 생략하는 것. 바다인 공유소에 매립하게 되었을 때 이웃한 용도지역의 목적과 동일하면 절차 일부만, 결정까지만 생각하고 고시 따라야 됩니다. 전, 산, 택 기억나십니까? 전원개발사업구역, 국가, 일반, 도시 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이게 지정되게 되면 도시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결정고시까지 의지한다는 이야기죠. 통째로 생략하는 것.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각각 지정되었다고 하면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그 행위제한은 몇 개이다? 3개. 건축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 올해 용적률 나옵니다. 나오는 패턴은 뻔합니다. 뭐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딱 지은 거 찾아라. 그 반대로 찾아라. 그런 식으로 아마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작년에 저 건폐율 찍긴 찍었는데 제가 원하던 건폐율이 아니더라고요. 행위자는 잘 찍었던 것 같은데 시험 끝나고 나니까 다들 그런 거 본 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분명 수업 시간이나 어떤 자료에는 있었는데 본 적 없다고 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올해도 시험 나오게 되면 이거 나옵니다. 용도지역과 관련되어 행위제한 분명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 시험에 내게 되면 절차가 나오게 될 겁니다. 30회는 절차와 행위제한 보시는 게 용도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는 게 용도지구와 관련된 사항인데 현재 용도지구는 법령, 특히 법률에서는 취하면 개되는 특별보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취계특복, 경복고, 방방,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고도지구라는 것을 꼭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고도지구가 최근 개정되었기 때문에 꼭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5개 용도지구를 세분했던 걸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시고, 우리 약속하시길 경관지구는 특자시란 말로 대신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지구는 역, 중, 생으로 구분했던 것. 취락지구 자집입니다. 최소한 그 3가지만큼은 봐줘야 됩니다. 개발진흥지구나 그리고 방제지구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해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이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법령 대신 조례로 용도지구 신설하는 것과 세분하는 게 가능했는데, 특별히 추가 세분하게 된다고 하면 특중입니다. 특화 경관지구와 경관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이 4가지에 대해서만 조례로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다는 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데, 장관 뺀 시도지사, 대도시장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가 4가지 있었다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조례에 따른 신설, 세분. 우리 방제지구에 관한 사항 함께 공부하셨고, 그리고 복합용도지구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그거 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행위자는 작년에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 안 냅니다. 어차피 용도지구는 하나씩 돌아가면 시험에 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얘가 27회 때 나왔고 얘가 28회 때 나왔었고 그 다음 작년에는 얘가 나올 차례였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 시험에 나오다 보니 올해는 이쪽입니다. 이게 계속 돌아가면 나옵니다. 28회 때는 방제지구가 아주 시험 냈거든요.
근데 시키는 대로 잘 안 하시는 게, 근데 어디 나오는지 이해만 되시면 그 다음에는 정리하는 거는 뻔합니다. 워낙 내용이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계시수도란 말 기억하시면서 올해는 시가조정구역, 특히 지정권자와 목적만큼은 꼭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은 우리 시험에 문제 하나가 출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낼 게 뻔합니다. 작년에도 뻔하다고 했는데 예상했던 게 나오긴 나왔었는데 본 적이 없다는 말을 하시는 분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없고, 우선 113페이지 사셨죠? 132페이지 사셨죠? 제일 의의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일부 추천놓습니다.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거기까지 보십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개념 살펴주시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행정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다? 도시군이 그 대상 지역이죠. 그래서 이 도시군은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고 그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만. 그러면 우리 남양주에는 3대 생활권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 진접지구라는 곳과 별내지구라는 곳 들어본 적 있고 진건지구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다. 양정지구, 다산지구, 호평지구, 평내지구. 이 다양한 지구는 남양 전체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일부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일부에. 그래서 저 아파트 만들기 위한 각종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가 아니라 어디만? 일부에 수립하는 개발 계획을, 아파트 건설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만약 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뒤에 전부에 토지 이용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전부 또는 일부에 토지 이용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이다. 틀립니다. 항상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뒤에는 뭐가 나야 된다? 일부만 말이. 다산지구가 남양주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산지구가 남양주 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 설명에 있어서는 항상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다음에는 일부라는 말이 나왔을 때 옳은 지문이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 안 되면 표시해 놓고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돼요. 가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함께 어울려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길 건너편에는 많은 토지 소유자가 큰돈 들여서 현대식 건물을 건축해놨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금융기관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길 건너편에도 큰 돈을 들여 건물 새로 신축한 건물 1층에 금융기관이 있는데 이 건물 옆에는 1층짜리 통닭집이 있습니다. 그 닭집이 코스 닭이더라고요. 시골에 가면 코스닭이라는 닭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대와 떡볶이 팔게 되는 순대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롯데리아가 아니라. 그리고 가끔 보신당 파는 곳이 있는데 그 건물 바로 뒤편에 진짜 도축시설까지 갖춘 보신당 파는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악취가 좀 심합니다. 그러면 금융거래를 위해 1번과 2번 업소를 찾고자 한다면 정상인이라고 하면 1번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2번 찾아간다는 이야기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이분은 영업이 안 되는 것을 분석하게 되고 자기 탓이 아닌 이웃
주변 건물 소유자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평가서를 아마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주는 길 건너편은 장사 잘 되기 위해서는 이후 토지 소유자에게 많은 돈을 들여 현대식 건물 건축하라고 강제할 수 있다 없다. 사인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대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깻잎 머리 하신 분들이 삥 뜯어간 거 기억나시겠습니까? 그거 불법이죠. 그래서 불법이라서 할 수 없는데 이걸 강제하는 방법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만약 이 토지 소유자가 이 건물주가 이 일대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입안 제안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는 3년 안에 개발 계획에 해당되는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개별 필지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 건축 제한과 건별 용적률, 심지어 높이마저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물의 최저 높이로서 4층짜리 건물 건축하라고 12m, 16m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면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는 4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없다면 나는 1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 시키는 대로 4층짜리 건물 건축하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1층짜리 건물을 강제할 수 있다? 아예 못합니다. 우리 학원 있는 자리가 호평지구에 해당되는데 저기 상가주택 밀집한 지역에 가끔 나대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 대각선에는 모델하우스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모델하우스는 가설 건축물이거든요. 원래 나대지인 상태입니다. 15년 동안 나대지로 비워져 있던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시키는 대로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비워두게 됩니다. 제가 지구 단위 계획 중에 가장 오래 빈 땅으로 놔두는 곳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서울 강남역 쪽 보게 되면 여기 국교원이 있고 아주 예전에 이쪽에 부산 뉴욕제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전에 농지로 몇십 년간 방치되던 땅이 있거든요. 제 친구 할아버지가 이 농지 소유자였거든요. 예전에 강남에서 한 아주 넓은 땅을 농사 지어 계시다가 강남 택지 개발하면서 한 몇만 평을 이분이 보상으로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옆에는 칠성 사이다 공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다 공장이 196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사이다 판매했던 매출액과 그리고 이 땅값 올라간 것 중에 매출액이 많겠습니까? 땅값 올라간 게 더 많겠습니까? 땅값 올라간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25층짜리 건물 건축하려는데 이걸 한 사람이 몇만 평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25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80대 90대까지 빈땅 남겨져 있다가 이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삼성 서초 타운이 여기에 만들어지고 다양한 아파트든 상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진짜 빈 땅이었거든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가 아니라 한 달이 걸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지구 단위 계획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의 이용, 개발을 강제하는 제도라는 것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건물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빈 땅으로 놔둬야 된다. 그러면 이곳에 이제 1층짜리 순대리아나 보신탕집은 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얘가 4층짜리건 5층짜리 건물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한 것이죠. 1층이 아니라 5층짜리 10층짜리 건물 건축하게 되면 토지 이용 합리화시킨 것이죠. 그걸 목적으로 수립하는 제도가 뭐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확인해 놓습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쉬었다 하십니다.